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을 내린다는 행정명령에 어제 오후 3시 12분께 서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밤 11시 59분까지 발효되는데요. 이로써 조지아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이 기간 필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은 한 장소에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개인들 간에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직원들을 위해 손 씻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손세척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해둬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비즈니스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외출을 자제하라는 범위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업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립공원은 여전히 문을 엽니다. 하지만 공원관리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교회나 종교활동도 그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명 이상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은 달라 보입니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보라 복스 조정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라고 전제하고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벅스 박사는 왜냐하면 감염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만으로도 곡선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요일 내에 CDC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음식을 보내 응원하는 한인 요리사들이 속속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한식당 대박은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의료진들에게 100인분어치의 한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음식은 지역 내 여러 병원과 응급실로 배달되고 있는데요. 대박의 주인장인 연선 스미스 씨는 코로나19로 식당 문을 닫아야 했지만 평소 지지해주던 단골 손님들의 후원으로 음식을 의사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후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박의 한식은 지금도 계속 병원에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출신 요리사로 유명한 이지연 씨는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던 케네스턴 병원에 자신이 운영하는 바베큐 식당 에얼룸 마켓에서 만든 음식을 지난 3월 31일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방역용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공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이트로 위장해 스파이웨어를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록을 참고하셔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6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일 떨어지는 유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요. 이 회의는 기존 회원들 외에 다른 산유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와 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가스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감산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131개국 수십억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실천 정도를 분석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각 국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리테일업소, 식품점이나 약국, 공원, 대중교통, 직장, 주택 등으로 장소를 구분해 장소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3월 29일자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집에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폭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채찍과 고무탄으로 공격해 3명이 사망했고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13세 소년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금지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자 10여 개국 정부가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한 뒤 잇따라 벌어진 것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의 포위망에 걸려든 이들이 주로 빈민가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주민들이라며 지나친 봉쇄 조치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5일이 종료 시한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안건이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에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6일부터는 일상 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생활방역은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정 정도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개인과 집단, 시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이후에도 요양병원과 교회 등 집단시설과 해외 유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하루 100명 안팎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환자 발생 양상을 토대로 생활방역 시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국 현직 외교관 A씨에게 뉴질랜드 당국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말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이미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용사로 근무 중입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당시 외교부는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한국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징계를 한 만큼 추가 조치를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맹방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꽃밭 출입까지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척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주차하고 유채꽃밭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에 상당수가 고령자인 마을 주민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트랙터 4대를 동원해 3시간여 만에 5.5헥타르에 달하는 꽃밭의 유채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후 오히려 야외에서 모이는 성향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4월 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